자, 이번 수업은 상춘곡 들어가도록 할게요. 울타리박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상춘곡에서 끊고 그 다음에 울타리박 이어서 할게요. 상춘곡, 봄을 즐기는 곡, 노래라는 뜻이고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해 봅시다. 사진 속의 숲길을 걷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완전 편안하고 즐겁고 그렇지 않을까? 너무 좋아. 밑에 상춘곡의 문학사적 가치 도대체 왜 배워야 합니까? 작가 정극인이 만년의 관직을 그만두고 처가가 있는 태인, 전북 정읍으로 낙향하여 지은 작품이다. 현실에서 물러나 자연에서의 사는 즐거움을 노래한 은일가사. 첫 작품이라는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 송순의 면항정과 정철의 성산별곡으로 이어지며 강호 가도의 시풍을 이루면서 강과 호수에서 도를 노래합니다. 강과 호수, 자연에서 도를 노래합니다. 호남가단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자연관을 잘 드러내줍니다. 표현상의 특징, 무슨법, 무슨법. 상춘곡은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가 되는구나. 상춘곡에 나타난 자연관, 자연, 즐겁고 도를 즐기기에 적합한 공간. 울타리 밖에서 천연이라는 시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상춘곡, 봄을 즐기는 노래. 해제, 이 작품은 작가가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에 머물면서 지은 것으로 상춘이란 제목 자체는 봄을 구경하고 즐기는 곡, 노래다. 속세를 떠나 자연에 묻혀 살고 있는 시적 화자는 어느 날 봄을 맞아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면서 무라일체의 경지에 이르러 자연과 함께하면 즐거워요. 안빈낙도하면서 사는 삶에 대한 만족감, 자부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른쪽 잠깐 볼게요. 한국 시가 문학의 운율적 특성을 떠올리면서 이 작품을 적절하게 끊어 읽어봅시다. 이 작품 상춘곡 글의 종류는 가사. 가사는 글자 수가 3개, 4개 혹은 4개, 4개가 반복이 되는 3, 4조, 4, 4조의 사음보 율격이다. 그러니까 사음보로 끊어서 읽으면 된다. 밑에 공간적 상징 의미 홍진이라고 하면 해석을 하면 붉은 먼지, 낀 혼탁한 속세, 산림, 산속이죠.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자연. 그러니까 홍진이라는 공간은 부정적 공간이고 산림이라는 곳은 긍정적 공간이며 시적 화자는 홍진에서 떠나 산림에 묻혀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즐겁겠지. 화자의 심리는 옆에 본문 보면서 할 거고요. 어구풀이도 확인하면 되겠고, 됐고. 밑으로 잠깐 먼저 내려오자. 서정가사예요. 정서를 풀어냈다 이야기고 양반가사고요. 은일가사, 자연에서 숨어 지냅니다. 은일가사, 사람이 화자가 자연 속에 있기 때문에 서정적이고요. 풍경을 묘사하고 있고요. 자연 친화적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친화적으로 갈 거냐? 무라일체의 경지에 다다를 때까지. 너무 좋아요. 예찬정. 봄의 아름다운 풍경을 이야기하고요. 봄 경치를 감상하며 느낀 즐거움과 안빈낙도, 가난함을 편안하게 여기며 도를 즐기다. 다양한 표현 기법이 있다. 이 말은 아까 앞에 나왔으니까 중요하겠죠?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 가사 3, 4조, 4, 4조의 사음보 율격. 마지막 해는 시조의 종장과 같습니다. 또 밑에다가 쓸까? 글자 수가 3, 5, 4, 3의 음수율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위로 올라오자. 기본적으로 해석은 다 되셔야 하겠고, 자, 천천히 확인합시다. 화면을 확대해서 본문만 보도록 할게요. 홍진,
붉은 먼지, 속세, 그리고 고전 시가에선 홍진이라는 말 대신에 진세, 인간, 속세라는 뜻으로 속세라는 표현으로 나타날 거고 전부 다 부정적 의미를 지닌 시어들입니다. 먼지 껴 있으니까 미세먼지 엄청 많다는 얘기잖아요. 속세에 묻힌 분들이라고 꽝 부르고 있죠. 이 시의 청자이기도 하고 얘네들을 부릅니다. 본호법 쓰여져 있다. 이 나이의 생의 삶이 어떨까요? 야, 니들이 봤을 땐 내 인생 어떨 것 같아? 옛사람의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 풍류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따지면 옛사람하고 나하고 누가 더 풍류를 즐기는 것 같아? 내가 훨씬 더 즐기고 있지. 그만큼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 완전 나 만족. 천지간에 이 세상에 남자 몸이 날만하니 하건만은 나 같은 사람이 많지만 세상에 나 같은 사람 많아. 나 특별한 존재 아니야.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살림, 자연에 묻혀 있어 느끼는 지극한 즐거움을 모를 건가? 모르겠는가? 당연히 알고 있지. 알면서 물어보고 있죠? 알면서 물어보면 무슨 법? 서리법. 물음표하고 동그라미 하면 서리법이라는 거 알고 있죠? 속세는 부정적이지만 자연의 이 공간은 너무 좋은 공간이죠. 그러니까 둘이 서로 대조된다. 체크. 살림에 묻혀 있으면서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겠는가? 수간모오 몇 칸짜리 초가집, 작은 초가, 화자가 있는 곳. 어마어마한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죠. 소박하다는 얘기지. 욕심내지 않을 거예요. 안분지족. 수간목을 벽계수 앞에다가 두고 송죽, 소나무, 대나무, 울을 이에 울창한 곳에 풍월주인이 되어셔라. 풍월주인이 되었다. 서사 부분의 핵심어 뭐예요? 라고 하면 풍월주인, 바람, 달의 주인, 바람, 달, 자연의 주인. 그러면 풍월, 자연을 나타내는 거고 자연의 대표였었네? 대유법. 대표를 뽑아서 비유합니다. 풍월주인 되었구나. 여기까지 얘기는 별거 없죠? 밑으로 나와오면 되고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왼쪽에 또 뭐 있나 볼까요? 흥이야 달을 쏘냐 읽으면서 확인할 거고 계절적 배경과 화자의 심리라고 하면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시의 배경은 봄이다. 자연의 모습은 복숭아꽃, 살구꽃이 피어있고 버드나무 풀이 빗속에 푸르릅니다. 자연 풍경을 묘사해 주어야 되겠고요. 화자의 심리,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감탄과 즐거움이 나타나 있다. 밑으로 내려오면 단어 뜻 있는데 또 얘네들도 같이 확인할 거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이제 또 본문 보러 갑시다. 엊그제 겨울이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겨울에서 새봄이 되었습니다. 계절 변화. 시간의 흐름. 새봄이라는 것 자체는 시간적 배경. 도화행화, 복숭아꽃, 살구꽃은 석양에 피어있고 녹양방초, 푸른 버드나무, 향기나는 푸른 가랑비, 가느다란 빛 속에 푸르도다. 살펴보면 새봄, 봄이라는 걸 나타내주는 게 도화행화, 녹양방초,
새우라고 해서 요렇게 색깔 칠해 놓은 부분들은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 얘네 두 부분 묘사 쓰여져 있고요. 그림을 그리듯이 푸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칼로 말아낸 것인가, 붓으로 그려낸 것인가. 괄호 열고 그만큼 멋져. 칼로 말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요렇게 끊으면 문장 구조 비슷하게 생겼죠? 대꾸. 알고 있죠? 요렇게 세로로 두 줄 그으면 대꾸법 쓰여져 있다라는 거. 다음부터는 요렇게 세로 두 줄만 그을 거예요. 조화신공, 조물주의 귀신 같은 솜씨가 물물, 자연물마다 헌사롭다, 신비롭구나, 혹은 헌사롭다, 야단스럽구나. 누가 봐도 감탄형이죠. 오, 영탄복 쓰여져 있군. 그만큼 경치 멋져. 세 번째, 숲속에서 우는 새는 봄의 기운을 못 내겨와 소리마다 교태로다. 누가 숲속에 우는 새가 소리마다 교태스럽다. 봄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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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러고 있지. 진짜 새가 그럴까?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누가 네 가지 화자하고 감정이 똑같아요. 나의 감정을 대신 전해준다. 감정이입. 소리마다 교태로다. 무라일체이연이 이 부분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죠. 무라일체 무슨 말이에요? 자연과 내가 한 몸이 됐습니다. 흥이야 달을 쏘냐? 새의 즐거움과 나의 즐거움이 다르겠는가? 다르지 않지. 서리파. 됐을까요? 무라일체 똑같은 뜻으로 물심일역 혼연일체 망아지경 전부 다 똑같은 의미다. 자연과 내가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소요우며 노래 부르면서 천천히 걸어다니니 산속의 하루가 적적한데 여기에선 적적하다라기보다 산속에서의 하루하루가 한가하다. 한중진미 한가로운 가운데 참맛을 아는 이가 없이 나 혼자로구나. 한가로운 가운데인데 한가로운 가운데 어디에서?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로움. 참맛을 아는 사람이 없이 혼자로구나. 가만히 살펴봤더니 집 안에만 있다가 12살인문 밖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공간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 초록색 공간의 이동. 근데 뒤에도 계속 공간이 이동할 거지만 어떻게 좁은 공간에서 차츰 넓은 공간으로 이동할 것이다 라는 것 미리 기억해 둡시다. 여기까지는 봄 경치를 즐기며 흥을 즐깁니다. 무라일체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것들 오케이 다 됐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또 볼만한 게 있을까? 오른쪽으로 살펴보면 청향은 잔해지고 낙콩은 오세진다. 내가 마시는 술에 술잔에 맑은 향이 지고 낙콩 떨어지는 붉은 꽃잎이 내 옷에 진다. 시냇가에서 술잔을 든 선비의 위로 붉은 꽃잎이 날리는 모습을 그릴 수가 있다. 미리 쓰자라고 이야기하면 요 구절에서 밑줄 그어놓고 우리 조금 있다가 물아일체라고 쓸 거다. 밑에 물아일체의 경지를 감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맞죠? 푸른 시냇물을 건너온 봄바람이 술잔의 향기가 되고 후각.
아름다운 봄꽃이 옷에 떨어집니다. 시가 묘사한 부분으로 자연과 화자가 하나 된 경지를 나타낼 거다. 밑으로 내려왔고요. 됐고, 딱히 볼 거 없고, 이제 왼쪽 위로 올라가서 본문도 보러 갑시다. 이봐, 이웃들아, 이웃을 부르고 있죠? 청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심심했거든. 또 부르고 있으니까 돈오빠. 산수 구경 가자 쓰라. 청유형 문자. 답청을 한 풀밟기 산책은 오늘 하고 욕기 목욕 물놀이는 내일 합시다. 무엇은 오늘 하고 무엇은 내일 하고 역시 됐고 아침에 채산하고 나물 캐고 나조해 저녁에는 조수하세 낚시하자 됐고 가만히 살펴봤더니 어떻게 해요? 산속의 하루하루가 산속의 하루하루 산속의 일상이 어떻게 할 일이 너무 많아 바빠. 근데 뭐 하느라고 바빠? 노느라 바빠. 갓 괴어 익은 술은 역시 술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지. 봄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고 흥겨운 마음을 더욱 보조시킵니다. 흥한 즐거움, 흥취. 이 아저씨에게는 이렇게 술 마시면서 밖에 놀러 다니는 게 제일 첫 부분 서사에서의 이야기했었던 풍류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지. 갓 꿰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밭아놓고 걸러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가면서 수 놓고 먹으리라. 술 한 잔 마시면 나무 하나 꺾어놓고 두 잔 마시면 두 잔 꺾어놓고 이런 게 풍류지 뭐. 화풍 어머 온화한 바람인데요. 봄바람이란 이야기인 거지. 봄바람이면 역시 계절을 드러낸 건가요? 그라죠. 얘도 계절을 드러낸 것이다. 봄바람이 살짝 불어 녹수 푸른 물을 건너오니 청향 맑은 향기는 잔해지고 낙콩 붉은색 꽃잎은 내 옷에 떨어지고 있다. 일단 끊어서 됐고 맑은 향기 후각 붉은 꽃잎 시각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어떻게 내 술잔에 맑은 향기 자연의 향기가 들어오고 내 옷에 꽃잎이 떨어진다. 자연과 내가 완전 한 몸이 되었구나. 오호 물 아일체 준중 술동이가 비었거든. 날다려 나에게 아뢰어라 말을 해라. 소동 아해다려 주가이 술집에 술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어른 나는 막대 지팡이를 짚고 아해 조만한 꼬맹이 소동은 술을 메고 나는 지팡이 짚어가면서 가고 앞에 얼라 조만한 꼬맹이가 술동이에 술을 지고 슬렁슬렁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주가 술집에 미음 완보하여 작은 소리로 읊으며 천천히 거니러 비슷한 뜻 앞에 있었는데 그렇죠. 소요음영 요거하고 같은 말이었었겠지. 시냇가에 혼자 앉아 사람들 여기서 막 기다리고 있는데 술 받아서 돌아가야 하지만 돌아가지 않고 중간에 빠질 거야. 맑은 물에 조한 깨끗한 물에 술잔을 씻어서 부어 들고 청류 푸른 흐름 맑은 물을 굽어보니 떠내려오는 것이 도화로다. 복숭아꽃이로구나. 역시 도화 봄을 나타내는 소재가 되어주겠지. 봄 그리고 복숭아꽃 하면은 역시 뭐예요? 신선의 세계지. 신선의 세계가 떠오른가 봅니다. 무릉도원이 가깝다. 저 들판이 그것인가? 저 들판이 그것. 무릉도원 신선의 세계인가? 그만큼 저 메이 저 들판이
경치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 게다가 복수막고까지 내려오고 있으니까. 됐고.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디 보자. 왼쪽에 마지막 행에 담긴 화자의 생각 완전 만족. 다음 화자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소재의 시어들 부기공명에다가 네모 표시할 거고요. 청풍명월 단표노함 좋은 의미입니다. 부기공명 세속적 가치 입신양명 나는 싫어해요. 그것은 부기공명은 흩은 해요. 허튼 생각이야. 욕심이지. 청풍명월 맑은 바람 밝은 달 단표노함 소박한 삶 안빈낙도는 나에게 만족감을 준다. 밑으로 내려오면 어휘뜻풀이 또 볼 거고 됐고 됐어. 또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지으러 가면 되겠네요. 송갈, 소나무 사이에 세로 좁은 길에 두견화, 진달래꽃을 붙이 들고 꺾어서 들고 봉두위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산봉우리가 이렇게 솟아있고 그 다음에 구름이 잔뜩 끼어있는데 시적 화자가 여기에 앉아 보는 거지. 이렇게 앉아서 봤더니 산봉우리 속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보니 어때요? 역시 또 공간의 이동 나타나 있지. 천촌만나 수많은 마을이 곳곳에 펼쳐져 있네. 높은 곳에 갔더니 온갖 마을들이 막 보이나 봅니다. 연, 하, 일, 휘, 안개, 노을, 햇살, 금수, 수놓은 비단을 제펴놓은 듯, 펼쳐놓은 듯, 우와, 완전 멋져, 멋진 듯, 지겹함. 엊그제 검은 들판, 엊그제 겨울을 보여주는 검은 들판이 봄빛도 유여할샤. 봄빛이 여유 있구나. 봄빛이 넘치는 것 같구나. 역시 엊그제 검은 들판이 봄빛이 넘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절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제 중요한 부분 나올 거죠. 공명도 날 끼우고 공명이 나를 싫어해. 부귀도 날 끼우니 부귀도 나를 싫어해. 부귀공명이 나를 싫어해. 위에다가 직역을 쓰면 부귀공명이 나를 싫어해. hate me. 나를 싫어해. 하지만 사실은 내가 부귀공명 싫어하는 것 아닌가? 싫어하는 주체와 싫어하는 대상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객 전도된 표현이다. 이 부분 중요하죠? 주객 전도된 표현이다. 사실은 내가 싫은 건데 쟤들이 싫다고 했으니까. 청풍명월 이외에 난 얘네들 좋아. 어떤 것이 있겠는가? 있어 없어? 없지. 단표노항에 소박하게 살아가는 생활 속에 흩은 해음, 허튼 생각 아니하네. 허튼 생각 하지 않는다. 흩은 해음을 구체적으로 찾아 쓰세요 라고 하면 공명, 부귀 찾으시면 되고 동그라미, 네모랑 세모랑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다 확인하시면 되겠지. 이제 마지막으로 끝날 겁니다. 아모타 감탄사예요. 시조의 종장과 형식이 같다. 무슨 말이냐? 삼음절이다. 이야기야. 백년 행락이 한평생 이렇게 사는 것이 이만한들 어떻게? 자연 속에서 욕심 없이 소박하게 그 삶에 만족하면서 무라일체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어찌하리. 이만하면 어떨 것 같아? 완전 현재 생활 속에 만족 이렇게 되어 있죠.
가만히 살펴보면 글자 수가 어떻게 끝나고 있어요? 3, 5, 4, 3. 글자 수가 3, 5, 4, 3으로 끝나죠. 가사의 맨 마지막 줄을 낙구라고 이야기하는데 낙구가 글자 수가 시조의 종장과 똑같이 비슷하게 3, 5, 4, 3으로 끝난다. 격을 갖춰 주었군. 정격 가사라고 이야기를 해준다. 라는 것들. 본문은 수고하셨고요. 이제 또 뒷페이지 학습활동 하러 가셔야지. 다음 페이지. 소단원 학습활동 확인할게요. 오른쪽으로 오셔서 화자의 공간 이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빈칸에 공간에 따른 화자의 행동이나 태도 중심어구를 넣어봅시다. 일단 중요한 말은 이거지. 화자가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합니다. 초가집에서 자연 속의 풍류를 즐기는 삶, 이 속에서 풍월주인 되었어요. 봄의 기운을 못 내겨워 하고 있는 새를 보고요. 무라일체의 정서를 느끼면서 한가로운 가운데서 참맛을 즐기고 있습니다. 다음 시냇가로 와서 술을 마시면서 즐기고 있죠. 산수 구경하고 술 마시고 무릉이 가깝구나.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봤더니 온갖 마을이 안개 노을 빛나는 햇빛, 봄빛이 넘치는구나. 마지막에 청풍명월 이외에 어떠한 벗이 있겠는가? 단표노하하면서 살겠다. 부기공명 빼고. 화자와 같은 화자의 인생관을 살펴봅시다. 속세 사람들 화자 일단은 어떻다? 대조. 홍진에 묻혀 있고 공명과 부기를 하고 있고요. 공명과 부기를 추구합니다. 얘네들 묶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흩은 애음이라고 했죠. 흩은 애음.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뭐 전부 다 세모 표시되어 있었던 거 기억하시면 되고. 화자는 살림에 묻혀 있으면서 무엇을 느낀다? 지극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풍류를 즐기며 한가로운 가운데 참맛을 즐기고 청풍명월 이외에 다른 곳이 없어.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 거야? 단표무항할 거야. 라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고. 이를 통해 바라본 화자의 인생관 뭐예요? 자연을 즐기며 자연과 친하게 지내며 소박하게 살고요. 오케이, 됐습니다. 수고하셨고 뒤에 나오는 울타리 밖은 상황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소나무 정리하는 건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